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 출발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오늘은 좀 이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많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인천을 대표하는 지성 집단 중에 한 분 이렇게 어. 표현하면 너무 제가 이렇게 아양 떠는 건가? 아니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또 우리 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네. 있는 우리 또 전문가 분들도 예. 또 우리 뭐 방송 소개하면서 네.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것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단체가 예. 그 전에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호성 씨라고. 그것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앞장서서 이렇게 해결 변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저 집단이 자경화 집단 내지는 뭐 간첩의 사주 요즘은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런 오해도 예.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려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메이커에 예. 모셨는데요. 예. 저희가 불러주길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함도 윤대기 지부장님이시거든요. 예, 윤대기 변호사님. 네, 민변의 윤대기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뭐. 그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성함을 정확히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대기하고 계셨죠, 제가 부르기를. 항상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근데 제가 말씀에 모두에 그 유호성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중국에 나가 있던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사건. 예. 그것도 민변에서 했죠. 예. 뭐 민변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많이 좀 담당하고 있고요. 실제로 무죄 판결도 많이 받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어나면은 네. 단체나 뭐 그 해당하시는 분들이 네. 그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압수수색 영장 이게 발부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나쁜 분들이 아닌데 정부에서 좀 과도한 이런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시다가 예. 남영동에는 안 끌려갔다 오셨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바뀌어서. 예.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변호사님 활동도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노력해 주신 선배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또 좋은 괜찮은 시대가 또 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변을 예. 오늘은 저희가 확실하게 이용하는 방법까지 찾아내자고요. 민변 변호사들 잘 알고 계시면요 도움받을 부분도 있거든. 그럴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윤대기 지부장님, 그러니까 민변의 조직을 좀 우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민변은 그 정식 명칭이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고요. 서울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 본부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준비가 돼서 8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인천 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가까웠다는 이유로 2012년경에 준비가 돼서 2013년경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3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네. 그 현재 인천, 부천,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들 35분 정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부천, 인천, 부천과 예, 김포까지 이렇게 묶어서 예, 인천 지방법원의 관할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또 물어봐야 돼. 뭐냐면 우리 이제 대한변협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로 이제 등록을 하시려면 대한변협에서 등록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변호사 영업이라고 만든 거야. 나 이게 좀 표현이 그러네. 하여튼 영업이죠. 서비스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법률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민변에서는 이런 거를 못 하는 겁니까? 뭐 변호사 등록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협회는 이제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뭐 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고 대신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에 등록을 안 하면은 결국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행정 업무를 위임받은 건 없는 거네 민변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도 뭐 동아리나 모임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와 또 판단에 따라서 같이 합류하고 싶은 또 그룹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또 우리 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또 가치를 또 같이 추구하는 또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정 단체, 법정 그 정식으로 인가되어 있는 대한변협보다는 요즘에 더 강렬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해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민변 회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도 같이 맡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외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실지 몰라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뭐 민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은 거의 좀 없고요. 실제로 더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 적극적으로 사회에 어쨌든 부조리라든지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들로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제 오해는 풀렸을 것이고요. 제가 저는 오해 안 했는데 안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민변에 가서도 변호사 등록금을 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 변호 싫어, 난 민변서 낼 거야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안 내준대잖아. 그러니까 대한변협에 잘못 보이면 변호사 등록도 안 된다니까. 전체 변호사 중에서 민변 회원들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그 변호사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 정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민변에 속해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인천, 부천, 김포에 있는 변호사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민변 인천 지부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이 한 35명. 그러네. 5% 거기도. 어쨌든 오늘 민변 지부장님으로서는 또 민변에 대한 확실한 또 소개 안내를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계속 하셔야 돼. 지금 더 있어요. 제가 뭐 괜히 이 자리 불렀겠어요.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로스쿨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앙적인 관심사항 좀 여쭙고 지역적인 거 좀 해볼게요. 우선 로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부장님? 로스쿨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어쨌든 이제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왜 그거를 도입했는지 그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직도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로스쿨이 이제 한 7기, 8기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국에 이제 2,000명 정도가 정원인데 1,500명 정도를 이제 합격을 시켰는데 75% 이상. 근데 처음에는 75%가 됐는데 지금 5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5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지금 50%밖에 안 되고 실제로 인하대 같은 경우도 합격률이 반 이상으로 반 밑으로 떨어졌고 서울 같은 경우도 뭐 한 70%, 80%대가 가장 높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막 20% 미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년 정도 엄청난 그 학비를 들여서 그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낭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저 노스쿨에 들어갔다는 자만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게을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요. 더 오히려 합니까? 이제 고3 다음에 로3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고3만큼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로스쿨 3학년생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해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게 로스쿨이 뭐 이제 금수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좀 받는데 실제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이 되게 성적이 좀 좋아야 되고 성실한 친구들 그리고 또 집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친구들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또 3년 정도를 다시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지 로스쿨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못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집에서 뒷받침도 안 되고 대학교 생활도 별로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못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조금 시험 늦게 보게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스쿨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신데 민변의 어떤 그 정해져 있는 생각이나 모아진 결집된 생각은 없나요, 로스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입장 자체는 이미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률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가까이서 이런 취지가 사실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한 거는 저도 이제 인정은 되는데 또 모든 사실은 제도라는 게 또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정계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요즘 방송에 뭐 나오시는 패널 분들도 이 변호사 활동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전문 집단이 나가서 또 뭐 그 국회라는 것 자체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저 가끔 이제 제가 이 답답한 게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전관예우와 연결돼서 뭐 정치를 지금 큰 정치를 꿈꾸는 어떤 인사 같은 경우는 월에 1억씩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인지 또 이렇게 받은 사람이 나가서 나 지도자 임내했을 때 그 국민 감정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관예우가 그러니까 2000년대
제가 어쨌든 2004년도에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법원 검찰에 계시던 분들이 그 네. 지역에서 이제 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개업을 하고 나면은 어쨌든 이제 뭐 사건들을 어쨌든 소위 뭐 이렇게 싹 쓸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네. 그리고 뭐 몇 년 사이에 뭐 얼마를 벌었느니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정관예우 금지 법률이 생겨서 그 지역에서 이제 개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한 7, 8년 이상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지역에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 뭐 인천법원에 있거나 인천검찰청에 있다가 개업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좀 사라졌는데 아마도 이제 대형 로펌에 또 이제 고문으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어쨌든 뭐 이제 법정에 들어가거나 뭐 변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적인 이런 뒤에서 영향력을 그렇죠. 미침으로 인해서 네. 결국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아마 이제 엄청난 이제 보수를 받는다라는 네. 얘기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변의 역할이 국민의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이 아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도 그렇죠. 하지만 이런 조직 내에 어떤 그 변호사라는 그룹 내의 문제점 이 부분도 밝혀서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더 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예, 뭐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또 어쨌든 이제 뭐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변호사 일부 층에서는 미워 죽겠어. 민변만 나오면 미워 죽겠는 거야. 아니 그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안 위험해. 예, 예, 제가 오히려 예. 뭐 네. 지금 대한 변호사에서도 네. 대한 네. 변호사협회에서도 이제 우수 변호사로 이번에 선정이 될 우수상도 정도로 우수상 받았잖아요. 예, 예. 오히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도 상을 많이 받고 인천 예. 변호사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변이라고 해서 저를 뭐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 따라 다르다 이렇게 네, 사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변이 지금 변호사 큰 집단 안에서 따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같이 호흡을 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있는 중이네요. 네, 예. 상도 주고 좀 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또 뭐 그렇게 해보고. 추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뭐 서로 예. 잘해보자고 준 상은 아니고 아. 실제로 잘해서 주신 상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이따 한번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회나 변호사들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아. 어쨌든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변호사가 그냥 돈만 추구하고 권력만 추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역할들을 하니까 어쨌든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파도 TV에도 이렇게 그렇죠. 또 출연 저희가 저희는 모셨잖아요. 위상 안 높인 사람은 못 와요. 여기 이 자체가 못 와. 이게 2층인데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그죠? 네. 지역 얘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사실 이제 시민 누구나 재판에 연루 안 되는 게 최고 좋죠. 근데 일단 연루가 되면 뭐 또 1심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뭐 또 2심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뭐 항소심이 없어서 이제 많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 이제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론의 등을 업고 여하튼 비슷한 유형의 뭔가 생겼죠 인천에. 예, 3월 4일 날 그 서울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생겼습니다.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예. 이거는 상설이 아닌가요? 원외 재판부. 상설인데 상설인가요? 그러니까는 고등법원이 설치가 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법률 제정이거나 개정이 필요한데 이제 원외 재판부는 대법원의 네. 규칙만 바꾸면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서는 실제로 재판이 네. 인천 부천 이제 인천지방법원이 있고 부천지원이 있는데 항소심 사건은 이제 대부분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너무 많은 사건들이 가고 또 의뢰인들도 직접 가기도 하지만은 변호사들도 이제 많이 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들은 다 시민들의 이제 몫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천에서 네네. 인천 사건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어.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외 재판부가 생겼는데 네. 문제는 이제 2개 재판부밖에 안 생겼답니다. 민사 재판부 그다음에 가사 재판부. 그걸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이 형사가 빠진 그렇죠.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 형사 재판부가 빠졌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가사 재판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법원장님이 인천지방 예. 법원장님이 행정 업무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예. 가사 재판부의 부장님을 맡으셨답니다. 금지 뭐- 조항에는 안 끼나 보죠. 예, 이러면요? 그렇진 않지만은 예. 실제로 재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실 수 그럴 것 있을지 같아요. 예.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건데 우리 인천도 벌써 이제 300만 인구 도시가 네. 됐다고 하고
이제 글로벌 도시를 간다고 하고 규모는 커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법률이나 이런 행정 서비스를 여전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원외 재판부 유치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오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는 분들은 서울을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느껴보시는 거는 생기긴 생겼지만 제 역할을 할까 걱정되고 우려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만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좀 들고 일단 설치하고 나중에 뭐 늘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현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실제로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무부가 제대로 안 하면 민변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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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대법원 죽기 싫으면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뭐 소송 휘말리거나 재판 직접 겪지 않으시면 이거 잘 낯설어서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요. 법률 용어가 참 어려워요. 영어 단어가 차라리 쉬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원외 재판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민변 인천 지부가 최근 들어서 그 어떤 공익적인 사건에 공익적인 그런 소송에 참여해가지고 좀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있으면 다 나와도 좋지만 가장 최근 거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며칠 전부터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인천 서구의 그 3선거구 시의원 선거구인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그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서 평등권 침해한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체 인구가 인천의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00만이고 시의원이 3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시의원 한 명당 9만 명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헌재에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평등권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만에 0.5가 안 되거나 1.5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9만 명 정도가 적당한데 만약에 13만 5천 명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13만 5천 명, 9만 명에 한 명씩 뽑을 수 있었는데 13만 5천 명이 한 명을 뽑았다는 것 자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구가 15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평등권 침해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나중에 좀 어떻게 뭐 나누거나 조절을 해라 이제 그런 어떤 취지인 그렇죠.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당장 그거를 위헌으로 선고를 하면은 결정을 해버리면은 당장 이제 법적인 안정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타협적인 의미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말까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원들 임기가 끝나는 그 다음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때쯤 되죠. 그때 선거구 획정 정리를 다시 해라는 얘기. 그때 다시 해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교수님 기다렸죠. 여기 출마하시려고. 아니요, 저는 뭐 전혀 생각 없습니다. 이쪽 아니신가요?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3선거구를 바라보고 서구 사신다는 얘기 있던데, 이렇게 선거구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신 거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시민단체 분들하고 시민분들이 같이 해서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대표성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사실은 공정하게 또 평등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민변 것 자료를 좀 미리 좀 검색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민변을 저는 이제 빨갱이로 몰아야 되니까 막 자료를 검색했는데 문 대통령님께서 엊그저께 얘기하셨는데. 그러셨어요? 저 통했구만요. 그거를 상통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잔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뭐 안 나오고 뭐 인권 이런 얘기만 자꾸 나와. 인권 뭘 하셨는데 나오는 거예요? 인권에 일단 뭐 빨갱이라는 말은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잘한 거 하나 딱 뽑자라면은 빨간색에 대한 컴플렉스를 없앴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빨갱이란 용어 자체가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자유한국당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민변은 그런 집단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지속적으로 뭐 실제로 인권이라는 건 이제 소수자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뭐 여성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해왔고,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따지면은 서해 5도가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우리 그 남 한쪽에서 상당히 이제 위쪽에 있고
그 북한과 상당히 가깝게 있고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예전에는 실제로 그 꽃게등이 되게 많이 잡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농담으로 개가 그러니까 집에서 멍멍 짖는 개가 예.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예. 근데 실제로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이렇게 횡행하면서 그쵸. 상당히 어려워졌고 파산하는 어민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청해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뭐 이제 소송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던 이런 기억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작년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너무 또 소수자라고 하면은 이제 또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퀴어 축제라고 해서 예, 예. 네네. 예. 동이천. 예, 동인천에 상당히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실제로는 집회의 내용 자체는 정말 문제되지 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개신교의 일부 분들이 네. 너무나 이상하게 그분들을 이제 여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는 분들을 도와드려서 기각을 시켰고 그분들이 어쨌든 집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들 변호사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10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간 채 계속해서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인천시에 이게 좀 절박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인천시 인권 조례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유일하게 인천만이 그 인권 조례를 갖지 못했었던 그 광역 단체였었잖아요. 그 맞죠? 그래서 그 역할을 또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인권 조례,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을 제시를 해서 광역지자체에게 그 부분을 제정을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는 다 했는데 인천만 한 10여 년 동안 그걸 제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제정을 앞두고도 직전에 결렬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그 성소수자 확산, 동성애 주장. 근데 실제로 그 내용에는 거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거는 뭐 없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목소리를 크게 내고 와서 좀 강하게 저걸 하니까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 결국은 제정을 못 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결국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예. 되게 많이 했네. 그럼요. 인천에서 그렇죠? 또 꽤 역할을 많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니 변호사도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그런데 이 수임료도 안 줄 것 같아. 누가 줘 이거? 꽃게 팔아주나? 그거를요? 안 주잖아. 그 동성애 하시는 누가 주겠어 그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런 것만 자꾸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로 2004년도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또 인천 출신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보기에 좀 믿음직스러운지 어쨌든 역할들을 많이 주시고요.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공익적인 일과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돈과 권력을 쫓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또 뒷받침이 된다라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저 역시도 어쨌든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 자체가 또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솔직한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사무실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한 단계 위에요. 그죠? 경영의 한 단계 위이시고 우수상 받을만 하셨네. 그러니까 공익적 사건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상당히 재미를 또 느끼시나 봐요. 그러니까 찾아서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인천에 과연 이런 게 있었겠나 했는데 계속 나오시네. 줄줄줄줄 이런 게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변호사 15년 이상을 하면서 정말로 뭐 뜻깊은 일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이제 보람 있던 일들도 많고 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막 시작할 때 2004년도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총파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강경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파면 해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뭐 소청이라든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남동구 공무원 그리고 이제 강화군 공무원분들을 이제 그 대리를 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집행정지도 받고 소송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했다기보다는 판사님이 너무 잘 올바른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정이 결국 이제 전국적인 리딩 케이스가 돼서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분들이랑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파면 해임 당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직을 잃고 뭐 가족들 역시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때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본인들의 그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 노조로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도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남농화 강화라고 그러셨죠? 예. 그 가시면 그분들을 만나시고 하겠네요. 예, 자주 뵙죠. 지옥과 천당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분들을 예. 만나시면서 그 속에서 또 전국적으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셨구만요. 이 판결을 통해서. 예, 그때 유명인이네. 그러면 인천에서 예, 유명이니까 저기 예. 우리가 또 게스트로 또 그러니까요. 그 예, 이번 기회로 예. 전문 집단 중에 우리 저 대기하고 계신 그렇죠. 예. 윤대기 지부장님처럼 대기하고 다음 계신 분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 왜 주인공 놓고 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예, 예. 네네. 이게 민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렇죠. 예. 회원분이 이제 35분이시잖아요. 예.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중요 사건 이런 것도 이제 지부장으로서 이렇게 다 들으실 것 같은데 예. 좀 감동적이었다 이런 건이 있으니까요. 진행하시면서 변론하다가 뭐 제가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제 우리 회원들이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되게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제 본인들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색깔 이제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씌워서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한 2박 3일 동안 나와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정생활이 거의 이렇게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 그거는 압수수색을 2박 3일 동안 줘요? 근데 실제로 와서 하는 일은 없는데 와서 이제 뭐 경찰이나 뭐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이제 며칠 동안 상주를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가족들은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분들이 결국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저희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은 저희들은 이제 시간 교대로 해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해서 이제 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제 평생 동안 어쨌든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고맙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이제 계양산 같은 경우가 이제 골프장 롯데에서 이제 만든다고 그런 부분도 결국 이제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 민변에서 회원 한 분이 또 소송에 참여하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양산도 지켜내는 이런 어쨌든 인천이나 뭐 이렇게 계양이나 이런 지역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이런 소송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인천 주민들, 시민들한테 좀 많이 도움도 그래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힘도 얻고. 우리 시민들이 민변의 역할 그리고 민변의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사실 잘 모르시죠? 아직은. 어렵게만 느껴지니까 그렇지, 법하면 어렵잖아요. 거기다 한 글자 더 붙잖아. 민 하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접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오해를 하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료도 가서 해주시고 뭐 또 변호사들끼리 뭐 파트타임도 나와서 이렇게 막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디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드릴 거고 또 다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회 부조리나 공직 사회의 뭐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그 공공기관의 뭐 정보 공개 거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공익적인 이런 판단을 해서 공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당사자들한테 비용을 뭐 특별하게 받지는 않고 이제 실비 정도만 이제 지급받는 형식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비를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기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소송에 지원을 해주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한테 약간의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개인적인 일들이 좀 더 더 강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을 다른 사건보다는 적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뭐 그렇죠. 기준을 또 갖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교수님 민변에 뭐 요구하실 사항 있으세요? 저는 뭐 따로 얘기하려고요. 따로. 항상 불안해. 우리 교수님이 계속 지금 그 아까 헌법위원 판결 난 3선거구의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안 걸리는 쫓겨나서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민변에 대해서 이게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인천 지역의 우리 시민 생활에 곳곳에 많이 침투해 있네요.
그 용어도 또 나쁘다고 영향을 좀 많이 그렇죠. 좋은 영향을 많이 그래서 저는 교수님 있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니까 네. 근데 오늘은 저도 이제 법에 걸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변호사가 옆에 계셔서 제가 또 실수하면 바로 잡아주실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옆에 변호사님 계시니까 이렇게 든든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어려운 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변호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또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 변협 민변이죠. 민변 인천 지부가 같이 한 다리가 돼줄 수 있다라는 또 약속도 지금 해주셨습니다. 민변에 대한 오해도 풀었고 또 그리고 우리 시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우리 민변 쪽에서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릴까요? 민변에서는 언제든지 시민분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소통하면서 인천 지역 사회에 그 공정하고 깨끗한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민변 인천지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인천지방변호사의 인권위원장도 맡았었는데 인천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민변과 다르지 않게 그 인권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지방 변호사에서 상 줬다고 그랬죠. 바로 또 거기 PR 하시네. 이번에 우수상은 아마 그 대한변협에서 받으신 그렇죠. 거니까. 우수 변호사로. 민변만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방글적도 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인천 지방 변호사회 안에서도 아마 또 활발한 활동이 또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민변 인천지부 화이팅하기를 제가 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